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또 새로운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업데이트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다가 상당히 운봉을 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장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고 나서 전체적인 또 매매 대응 또 뭐 유망 종목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상당히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이 조금은 커지는 장이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6월 달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포지션을 두면서 시장을 접근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전반적으로 그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지만은 지금 시장 상황 제가 그 일단은 뭐 조정 국면이라 했어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나 뭐 이런 쪽만 더 가고 있어요. 더 가고 있고 아무리 재료가 나와도 재료가 먹겠다가 외국인이 갖다 때려버리면은 그냥 시장이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째 시향을 한번 살펴보고 시향은 그 항상 아래에 두고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가 주가가 그 업데이트한 부분 제가 얼마 전에 또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그 시장을 봤을 때 오늘 그 코스피 종합지수는 2.2%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누가 달고 올라가냐면 이거는 제가 딱 보기에는 지금 이제 가장 대응 이거 아주 조금은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이두 종목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삼성전기. 그리고 그동안 좋아했던 삼화콘덴서. 어, 오늘 이 종목이 들고 가면서요. 나머지는 다 밀렸어요. 나머지는 밀렸다고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지도 않고 물론 이제 일부 개별 종목은 올랐지만은 이 종목들이 그냥 시장을 끌고 갔어요. 제가 볼 때 지수는 코스피는. 그래서 만약 삼성전자가 밀리면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밀리면은 다른 것도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달 전략을 볼 때 그 물론 계속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외국인 동향이 계속 매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월달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고생 좀 하신 분도 있겠고 6월달은 일단은 약간은 이제 뭐 보수적 간망적이라 그러죠. 간망적 관점에서 보고 눌림목 매매나 좀 하면서요. 쫓아가는 매매는 조금 자제해야 돼요. 제가 볼 때. 그런 쪽에 이제 매매 대응을 갖고 접근을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시장이 아무리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이 흔들려 버리면 가질 못해요. 그래서 시장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그 매매 전략으로 시장을 살펴가면서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은 좀, 그러니까 관망적인 관점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관망적인. 그래서 현재 관망적 관점에 눌림목 매매를 좀 하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아마 좋은 소식이 나왔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제가 그 저번에도 한번 실적 전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사 비교, 뭐 공장 건설 상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가시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볼 때 그 15년 만이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15년 만에 신규 원전을 이제 어 개발을 그 이제 그 부지 확정을 했다. 이게 이제 나온 거죠. 영덕 2기인데 이게 한 그 나라 정책마다 이제 좀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커졌고 그리고 이제 부산 기장에 부지를 확정을 했어요. 요 부분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저는 굉장히 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국내 최초로. 근데 이제 아니 뭐 이제 일각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아직은 또 도면백기 못 만든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은 아이고 이거 못졌다 도면백기 못 만든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먼저 이제 그 정부 정책자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부 정책자도 우리가 먼저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좀 길어요. 30분. 그래서 아마 주가가 크게 가다가 맞았던 거.
해외 쪽에 뭐 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전현 공장이 제가 볼 때 그 영덕하고 기장이잖아요. 기장인데 여기서 2기 1기인데 이게 이제 38년 좀 시간은 걸려요. SM1기가 35종까지인데 물론 이제 체코나 미국의 SMR 공급 계약 진행은 해요. 기자재 공급 쪽에 완성뿐 아닌데 전용 공장이잖아요. 전용 공장. 이게 한 8천억 정도. 그러니까 뭐 2030년은 가야 되는 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금 시간. 왜냐면 SMR은 이제 중국하고 몇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제 이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 재개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가에는 과연 이제 어떻게 비쳤을까 볼 때 그렇게 이제 크게는 비치진 않았어요. 올라가다가 도리어 다른 데 같으면 이 재료가 엄청 먹혔겠죠. 그러나 이제 가장 제 핵심적인 부분은 시간이 좀 길다. 그러니까 장점은 국내 시장이 열렸다, 뚫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해외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증명서는 했겠죠, 역할. 예, 그래서 이게 되면은 뭐 대단한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건데 이게 이제 시간이, 그 단점은 시간. 그리고 검증을 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면 이게 처음 만들기 때문에 단점에. 이것이 오늘 시장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반영이 되다가 아직은 시간 검증이라는 부분에서 약간은 제가 볼 때 주가를 갖다가 크게 못 올렸다 이렇게 봐요. 어쨌든 원전과 SMR 부분의 동시 성장 사이클을 만들고 또 수주까지 간다면 이제 뭐 삼박자를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인데 이것이 당장은 안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냐면 오늘 주가를 봤을 때 또 정부 정책이 나오겠죠.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주가는 벌써 조금씩 반영돼. 왜냐면 시간 때문에.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반영됐잖아요. 반도체는 실적이 나오고 이러니까 주가가 이제 공도가는데 지금 현재 두산 엔너빌리티는 SM이라는 이 큰 원전에 대한 어떤 장점, 그러니까 도면 쪽에는 이제 실질적인 이제 제작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까 볼 때 제가 볼 때는 단점은 이제 시간 검증이 필요한데 이게 장점으로 바뀔 때는 정부 정책의 어떤 반영이 조금씩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세계 최초의 SM이라는데 제가 보기 중국도 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저번에 엑스에너지 뭐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가 매출, 실적, 이런 부분이 이제 더 중요하죠.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매출액도 전년 대비 안정이 됐고요. 이렇게 보면은 안정이 돼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이제 26년 전망 때 5, 6% 개선될 전망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일단 주가적인 저 인플레이션과 맞물려서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기 이제 가스터빈 쪽이잖아요. 가스터빈에서 SMR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봐야 되겠지만은 1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던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63%면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지금 현재 증권사나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좀 흔들리는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됐지만 이제 일봉을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2만 원대에서 10만 원까지 5배 떴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것이 가셔야 되면 10배, 20배 가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조정을 봤는데 이게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했지만 금방 안 꺾여요. 제가 계속 누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사마컨대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의 배경에는 보면은 다 우리가 이제 뭐
이 신산업이라 그러나요? 이런 쪽에 그 어떤 부분이 새롭게 그 태동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AI 뭐 피지컬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엮여지는 거예요. 그것도 뭐 그쪽에 엮여질 저거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SMR 부분이 상당히 크고 이제 앞으로 에너지라는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 왜냐면 이번에 그 에너지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 대체 에너지라는 거죠. 대체 에너지. 이제 원유 갖고 이거 너무 힘들다 이제 다들 뭐 10% 많이 돌아서 가야 돈 내라 그러죠. 뭐 우리나라 서민 물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도 빨리 전쟁을 그만둔 이유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올라가 봐요. 그 미국 대선 선거할 때, 대선을 선거할 때, 뭐, 점수, 그 표가 엄청 깎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이제 뭐, 진주학이다, 뭐, 이란한테 졌다, 이러지만은 지금 그렇다고 뭐 쳐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방법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월남 패방 이후에 또 이란과도 이란의 입지가 더 공고해졌다고 해요. 틀림없이 호르몬으로 제가 볼 때는 수수료 받는다 말이야. 그럼 또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 대체 에너지.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실적을 토대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실적을 토대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퍼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기본으로 봐야 돼요. 퍼라던가 이런 실적을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많이 올라서 그 되게 이제 뭐 이익실이라든가 이러면 주가는 파동을 만들어야 돼요. 파동이 없으면은 못 가요. 그냥 달려가면 꺾여버려요, 이렇게. 쉬지 않고 가면 꺾였다가 쉬었다 가야 돼요. 그래서 파동상, 저는, 이제 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에 왔다. 물론 이제 여기서 지금 기업은 저점에 왔는데, 뭐냐면 시장이 지금 받쳐주지가 않는 장이에요. 그럼 거기서 조금 더 마이너스 플러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는 나오지만은 제가 그 판단하기에는 SMR 효과는 틀림없이 나온다고 해요. 정부 정책이 계속 나올 거예요. 정부는 이걸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또 정책하고 뭐 얼마가 진척되니 이렇게 나오면 SMR에 이제 조금씩 국내적으로 가시화가 된다. 딱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다면 뭐냐면 성장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성장 플러스 실적이 또 좋아지고 있으니까 되게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제일 많이 갈 때 성장이에요. 그냥 뭐 실적이 안 좋아도 그냥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에요. 요 성장하고 실적이 남아있다. 실적은 뭐 꾸준히 좋아지니까 이제 이 성장 부분에서 조금씩 정부의 가시화라던가 뭐 부동산 뭐 땅을 사서 짓는다 이런 게 나타날 때는 기대 심리 때문에 오르게 돼 있어요. 지금은 물론 저 음복이 나왔어요. 뭐 현실적으로 뭐 제가 뭐 여기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면 1차적으로 저는 여기서는 지지가 된다고 봐요. 여기서는 무조건 사야 되죠. 또. 물론 이제 여기서는 좀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목표가를 갖다 짧게 봐야 돼. 가구 같으면 제가 뭐 이런 그 재료가 나오면은 반도체 무슨 재료만 만나기만 해도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적을 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SMR은 아직은 실적을 달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투자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성장이라는 부분이 부각될 때 주가가 반영이 될 수 있다고는 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당분간은 6월의 시장 부분이 더 중요해요. 외국인들이 갖다 때리고 이러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가는데 제가 반도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SMR이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재료가 또 부각이 돼요. 그렇게 봐요. 뭐 전쟁 끝나면 아마 중동 쪽에서도 재료가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여기서는 뭐 굳이 매도는 자제하고 다만 쫓아가는 매매는 뭐 단타 하시는 분들도 쫓아가는 매매는 또 그 시장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지면 샀다가 올라면 때려주고 이렇게 목표가를 좀 낮게 하는 이런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종목 부분을 이제 분석해 드렸고요. 오늘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거 저희 성향을 말씀드리는데, 과거 이제 저는 이제 중장기 종목 한 두 개 잡으면은, 거의 뭐, 끝까지 끌고 갑니다.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 그랬고요. 삼성전자, 삼화콘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도체 쪽에 좀 이 IT 쪽에 이제 좀 그 상당히 그 깊이를 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쪽에 좀 많이 가고 있는데, HD 현대 일렉트릭도 과거에 바로 이제 변압기 부분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가지고 제가 그 미국에서 페널티 그것을 다 갖고 나서 2년 만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또 에너지와 맞물린 부분이죠. 그래서 주가 급등했는데, 일단 이 종목이 저는 이제 주식을 하면 텐베거입니다.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10배 정도를 보고 그 목표가를 보고 이제 시장의 상황에 맞게끔 하는 이런 매매 전략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최근 그 약간 그 직장인 분들이나 아마 거액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저한테 굉장히 맞을 거라고 봐요. 직장인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거액 투자자. 왜냐면 이렇게 개별성 종목은 잘 안 해요. 이제 뭐 단기적으로 뭐 단타나 좀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시장이 쉴 때라던가 좀 이제 그 직장이나 거액 투자가를 그 모시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끔 좀 끌고 가는 뚝심 있는 투자를 해요. 뚝심. 예, 뚝심 있는 투자를 해요. 그래서 확실하다. 지금도 저 HD 현대일렉트릭은 거의 바닥에서 뭐 7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다 제하고 뭐 10배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게 아직도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종목에 대한 집중화가 굉장히 저는 강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렇게 급탄력을 했고, 그래서 중장기로 이제 3개월, 6개월 두 종목으로 하고요. 단기로 이제 한 종목으로 이제 드리면서 종목에 접근을 좀 하죠. 그래서 수익을 날 수 있게끔 해주는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초창기의 종목들을 많이 잡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이제 중소형 반도체 쪽에서 텐베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로봇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시장이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익을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가장 뭐 크게 좀 말씀드린 게 저는 이제 복리입니다. 복리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가급적이면 안 깨지고, 그러니까 손실을 안 나고요. 만일에 이제 20% 복리 수익이 제 목표인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은 6천만 원이 가요. 10회 정도. 물론 이제 가닥이 깨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뭐 10% 수익이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뭐 손해 보더라도 3, 4% 손해 보더라도 여기서 15% 20% 하면 되고, 요번에 뭐 삼성의 SDS도 한 20, 30% 수익이 팍 나더라고요. 거의 뭐 상한가 한번 들어가니까 40% 정도 수익이 났죠. 사막 콘덴서를 했고요. 그리고 더 오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요새 좀 뭐 또 SK하이닉스 이제 출창직에 갖고 있으라 얘기하는, 지금도 팔지 말라 그래요. 방송 보시면은.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 그냥 평균적인 그 하더라도 10% 복리 수익을 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그러니까 기간보다는 그 수익, 그 시장에 따라서 뭐 더 길을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매매 전략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그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워렌 버핏이 얘기했어요. 치명적인 손실을 피하자. 그러니까 짧게 끊어치자, 그 손실은. 그리고 시간은 아낌없이 중장기로 가면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해야지만 기다리지, 안 그러면 일반 투자는 하루 이틀도 못 기다려, 조금 빠지면은. 그래서 이 부분하고 나만의 손절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제 요런 얘기예요. 손절은 짧게, 손절은 짧게 가자. 그러니까 바로바로 쳐버리자 이거죠. 막 머리 아픈 거 쳐버리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 다음 수익은 크게. 한번 하게 되면 수익 크게. 그래서 비중 조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그 매매 성향을 갖고 여러분들 수익을 이제 그 전체에 떼고, 요걸 이제 6개월, 3개월, 1, 2주. 이렇게 이제 매매 전략으로 가게 되죠. 최근 제가 반도체 종목에는 아직도 제가 많다고 봐요. 텐베거 주식들이 진행 중인 종목도 있고, 또 로봇의 일부도 좀 올랐지만은 그래도 아직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IT 기업들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보고, 그 중에 한 종목이 이제 중소형주예요. 바로 ALD. 뭐 아시는 분은 알더라도 끌고 가질 못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라는 순이익 성장 이 부분을 굉장히 그 중요시하고, 그래서 이런 그
전력 반도체. 요새 뭐 전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시고 기회를 잡으세요. 010-5890-6321 문자로 반도체 문구를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 한 번이면은 계좌에 그 전체적인 품격이 올라갑니다. 자, 이상 레드썬이었습니다.